원장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두통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두통이 시작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딱 12살 때였네요. 왼쪽 머리가 가끔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아팠는데 이게 중학생이 되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아프던 게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프더라고요. 두통이 있었을 때 특별한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제 두통은 두통이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항상 왼쪽 눈이 침침해지고 눈앞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시야전조 증상이 동반된 두통이었어요.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왼쪽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결국 누워서 잠을 자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너무 아프니까 잠도 잘 안 오고요.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이라도 좀 잠이 들고 나면 덜해졌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셨을 텐데 어땠나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 신경과도 가보고 지방에 두통으로 유명하다는 병원도 다녀보고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MRI 검사도 받고 처방받은 약도 꾸준히 먹었는데 계속 아프고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심한 두통을 가지고도 한의대까지 모두 합격하셨던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좀 쉽지는 않았죠.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했고, 특히 중간고사나 모의고사 전날 제발 시험 시간에만 아프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잠들었었거든요. 두통 때문에 공부를 좀 못한 날은 새벽까지 친구들보다 좀 뒤처진 공부를 하느라 코피도 몇 번이나 쏟았고요. 다행히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와서 교차 지원으로 한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수많은 선택지 중에 왜 한의대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친구들처럼 서울대에 가서 행시나 사시를 준비하는 게 목표였었어요. 근데 한의대에 합격하고 보니까 그동안 저를 좀 가장 힘들게 했던 두통이 떠오르더라고요. 한의학을 배워서 제 몸을 좀 스스로 고쳐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고요. 제 두통을 한의학에 희망을 좀 걸었죠. 한의학이라면 제 두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의대에서 스스로 여러 가지 치료를 시험해봤다고 들었는데요. 어땠나요? 예과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에서 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혈자리나 한약재가 나오면 제 몸에 직접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실험했었어요. 머리에 침도 놔보고 조그만한 약탕기 하나 사다가 두통에 좋다는 한약도 끓여 먹어보고요. 그렇게 계속 시도하다가 제가 25살이죠. 본과 2학년 가을쯤에 마지막으로 비로소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현재는 완치되신 건가요? 네, 편두통이 완치된 지는 이제 16년 차입니다. 10년 넘게 저를 괴롭혔던 두통은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원장님처럼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 고생하신 분들께 어떤 마음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나요? 저도 13년이나 두통을 알아봤기 때문에 만성 두통이나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갓 한의사가 됐을 때는 저랑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을 볼 때 저도 모르게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환자분들하고 같이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저랑 같이 울었던 환자분들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 열정이 결국 강남 내편한의원을 만드신 원동력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두통을 완치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근데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한의사로 14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임상 경험을 쌓아왔고 미국 정보의학과 통합의학까지 같이 공부해 왔어요. 좀 다양한 관점으로 두통, 어지럼증, 자율신경실조증 같은 병들을 치료해 보고 싶었거든요. 강남 내편한의원은 다른 한의원과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자율신경실조증을 바라보는 원장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의학이 각자 장단점이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의학인지 보다는 내 증상이 더 빨리 없어지고 재발 걱정 없이 완벽하게 치료가 잘 되는 걸 더 필요로 하시거든요. 저는 어떻게 환자의 병을 잘 치료할까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한의학, 미국 정보의학,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통합의학까지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생활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통합의학적인 접근인데요. 저랑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가 사실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이라는 마음으로 환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시달렸던 뇌를 치료하려면 재활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재활은 사실 환자가 실생활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뇌신경 치료에 도움이 되는 체질 식단, 운동, 명상, 호흡, 스트레칭까지 일일이 다 계획을 세워드리고 체크해드려요. 그걸 습관할 때까지 계속 관리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우리 머리, 뇌는요, 우리 몸이 세상과 만나는 창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항상 아프고 어지럽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창문이 뿌옇게 되고 그럼 세상과 단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절 때문에 불안, 우울 같은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두통, 어지럼증,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을 보면 어디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라서 치료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많았어요. 증상과 전혀 상관없는 약들을 오랫동안 드시다가 부작용으로 더 큰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명확한 해결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가 10년 넘게 왼쪽 편두통으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오래된 두통이나 어지럼증, 자율신경 실조증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잘 낫지 않는다고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아픈 증상과 과거에 실패한 치료에만 너무 몰두하면 병이 점점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만 가게 돼요. 그럴 때는 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증상만 자꾸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증상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바라봐 주세요. 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신경 써주는 의사와 병원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치료하면 오래된 증상이라도 엉킨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병이 치료가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